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조금은 특별한 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잡코리아와 함께 현직자 선배들을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 취업에 대한 이야기,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주실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잡코리아의 김예슬 매니저입니다. 유익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잡코리아 본사까지 찾아온 이유는요, 요번에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이 됐어요. 이름하여 취업톡톡. 취업톡톡이라는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취업톡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질문이 들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현직자를 모셔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데요. 오늘은 아직은 모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슬 매니저님께서 가장 궁금한 것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자유 형식의 자소서는 어떤 항목들을 작성했을 때 유리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자유 양식을 주는 회사들이 왜 그런 자유 양식을 줬을까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개팅이나 뭐 어떤 미팅 자리에서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뭘 좋아해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좋아하는 걸 선물을 주고 싶은 것도 있고, 저도 좋아요. 이렇게 리액션 하고 싶은 이유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기소개서에서 자유 양식을 줬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걸 별로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자소서는 좋으나 싫으나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하게 신뢰도 있게 일관성 있게 평가를 하느냐이거든요. 근데 자소서 양식이 자유로 주는데 자유로 줌에 있어서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어떤 친구는 시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를 썼다고 떨어질까요? 요즘 스타트업 같은 경우 자소서 내용을 보면요, 정말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창의적인 내용을 자유 양식에 쓴다. 그건 좋게 받을까요? 나쁘게 받을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유양식을 줬다는 건요, 정말 그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쓰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쓰고. 하지만 그래도 가이드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지원 동기, 강점 2개, 입사후 포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노멀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슬 매니저님께서는 계약직이 있다면 지원을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지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합격이 무조건 보장됐다.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라면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계약직 같은 경우는요, 저는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목표 자체를 계약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시간을 때우겠다? 이건 안 돼요. 계약직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게 계약직이 하는 일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엄연히 달라요. 하는 일이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하지만 그 엄연히 다른 가운데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직을 통해서 내가 어깨너머로 그다음 옆에 있는 분들 걸 내용을 보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배웠다,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라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경력이 되냐 안 되냐 관점이 들어가면 엄밀히 말하면 경력은 안 돼요. 취업준비생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했을 때 이게 경력을 쌓을 수 있나요? 이게 경력이 되나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입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경력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입은 경력이 없는 거예요. 다 경험,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잖아요. 그런 의미라면 뭐 진짜 인턴과 계약직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고, 하는 일도 어떻게 뭐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자체도 매우 좋은 경험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매우 좋은 경험이에요. 상업 면접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상업 면접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정 상황을 주는 거예요. 너가 이런 상황이면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잘못 답변한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걸로 당락이 결정 안 돼요. 절대 결정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업 면접이에요. 예슬 매니저가 너무 수줍은 거야. 마케팅 해야 되는데 얘가 정말 다른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영상 촬영도 할 수 있고 만나서 미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막 되게 당돌하게 얘기하다가 상업 면접 때 갑자기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핀트가 나갔어. 잘 못했어. 그거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면접은 말 그대로 뭔가 의심되는 상황을 그냥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왜 나한테 저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그분의 니즈에 맞춰서 그분이 의심 가는 거를 캐치를 해서 답변을 한다? 여기 앉아 계셔야죠, 그분.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나의 라인을 쭉 밀고 가는 거, 과하지만 않게. 만약에 너무 벗어났다? 그럼 나는 그 회사는 그냥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회사는 위계질서가 중요하고 창의적인 것보다는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을 더 중요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계속 상호 면접 간에도 어떤 창의적으로 답변을 하게 될 거고 계속 나의 성향을 보면서 그냥 저랑 안 맞는 상황이 된 거죠.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 면접 자체의 기본 틀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킨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네. 따라야죠. 아 정말 모르겠네요.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금 이렇게만 하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래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담아 손 얹어봐요. 조금 위법. 나한테 시켰어. 그거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국룰이라는 게 있죠. 국룰이라는 게 있어. 국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향이랑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머릿속으로 방향은 국룰을 따르면 돼. 그냥 말 그대로 룰이 있으면 그 룰을 지키겠다라고 가면 돼요. 그 룰이 뭐냐? 국가적인 법. 네. 인 거죠.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 잘못됐거나 형사처벌로 받거나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안 맞으면 그냥 일단 안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방법을 정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 비즈니스적이에요. 비즈니스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사가 약간의 위법적인 행위를 이걸 나 같이 하재. 야 같이 좀 하자 했어요. 그러면 방법으로는 뭐예요? 일단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방향은 맞고 그럼 방법으로는 내가 이분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못하게 하냐 이거. 때려요? 가서? 아니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네네. 그럼 첫 번째는 그 사람한테 당연히 이거 제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거 뱉어내 주십시오.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순순히 말을 들으면 옛날에 안 했겠지. 네, 안 했죠. 흥치뿡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분께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팀, 인사팀에 연락하면 안 돼요. 뭐냐면 여기서 이번에 패싱을 해버리잖아? 그럼 비즈니스적이진 않아요. 이 잘못된 것도 선배님께서 이거 계속 하시면 제가 상사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고한다는 것조차 이분한테 알려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친구들이 가족 기업이 그냥 일단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가족 기업 아닌 데 없어요. 삼성과 LG가 다 가족 기업이에요. 이게 안 좋은 회사면 안 좋은 이유가 가족이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오너가 이상한 거예요. 가족 기업이어서 안 좋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중소기업 중에는 유독 심하게 사촌이나 뭐 똑같은데 대기업은 몰라. 나랑 너무 먼 이야기야. 근데 중소기업은 내 옆에서 올라가고 있거든. 중소기업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승진을 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선택할 때 뭐 어떠한 잣대를 들여다 놓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노멀한 잣대 있잖아요. 뭐 급여는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커리어는 어떻게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 뭐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잡코리아랑 함께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 잡코리아로 들어가셔서 취업 톡톡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거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직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가장 원하시는 직무의 현직자분을 바로 모셔놓겠습니다. 예. 취업톡톡은 현직자뿐만이 아니라 취준생이라도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현직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은 사실 좀 일반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현직자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디테일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들 하나하나 추려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우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잡코리아에서 마케팅 인턴을 채용한다고 해요. 네, 맞아요. 저희 마케팅 인턴을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채용명이라서 3주간 활동을 하는데 와우. 150만 원을 네. 드립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은 인원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더 좋은 소식과 그 다음에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그럼 여러분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